안녕하세요. 난임 전문 간호사 라미라미입니다. 예, 제가 저번 시간에는 난소 기능 떨어지시는 분들, AMH 0점대이신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켰잖아요. 오늘은 반복 착상 실패 되시는 분들, 시험관하기에 고차수 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켰는데요. 저의 영상은 참고하시고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예. 저는 병원에서 실제 시험관하기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저는 실제 많이 봤고, 이 케이스를 뭐 제가 연구 논문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근거 자료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느낀 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공유하려고 하면 똑같이 시험관 아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시험관 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이 임신이 잘 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시험관 아기를 시어리어스하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큰일이라고 받아들여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과 그리고 굉장히 우울감에 이 상황에 완전히 매립이 돼가지고 굉장히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계속 눈물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 시험관 아기를 그냥 누구나 다 걸릴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임신의 결과가 좋다는 것을 제가 많은 케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시험관 아기를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대체 뭐가 문제인지 계속 땅굴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가도 시원한 답변을 못 주니까 나의 원인은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계속 자료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자료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내가 좋은데 제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한 거는 이쪽의 시험관 아기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부하셔야죠. 정확하게 나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알고 거기에 맞춰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 상황을 너무 이거에 매몰돼서 너무 우울하거나 너무 무력감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게 제가 포인트거든요. 왜 무력감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너무 우울해하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시험관 아기를 해서 임신을 해야 되고 계속 했는데 고차수야. 고차수 했는데 안 된다면 힘을 내셔야 돼요. 자포자기 하시면 안 돼요. 힘을 내서 나의 생활 습관을 변화를 줘야 합니다. 나의 생활 습관에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무기력과 아무것도 안 할래 하고 자포자기한 그곳에서 깨어나셔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드리라고 그 말씀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킨 거긴 하거든요. 대부분 나이에 비해서 AMH 수치가 낮고 난소 기능이 저하되시는 분들, 그리고 자궁 내막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다낭성 난소이신 분들, 이런 것들을 다 하면요, 대부분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의 식생활과 나의 생활 패턴이 쌓여서 이런 임신하는데
생식기나 임신하는데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딱 뭐라고 밝힐 순 없어. 하지만 남들보다 내가 지금 현재 임신하는 생식력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과 변화를 줘야 돼요. 나의 생활 습관에 변화를 줘야 되고, 그리고 반복 착상 실패라는 검사를 병원에서 하는데 그 검사 항목들 보면은 대부분 혈정을 형성하고 있는 인자가 나한테 있는지, 예,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그 수치가 높은지, 그리고 ANA라고 면역 반응하는 쪽이 있거든요. 그쪽의 항체가 양성인지, 그리고 NK셀이 높은지, 자가 면역 질환인지, 항인지질 쪽으로 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검사들을 해요. 반복 착상 실패 검사했을 때. 그런 검사를 했을 때 결국은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야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돼요. 예, 그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계속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우울감과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지 마시고, 그렇게 빠져 있어서 계속 의사 선생님이 해야 할 질환 공부를 계속 하거든요. 예, 의사 선생님이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의사 선생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AMH 수치가 낮으시고 0점대이신 분들은 좋은 의료진을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의사 선생님이 해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면 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생활 습관. 내가 갖고 있던 습관 패턴의 변화를 줘야 돼요. 예, 그래서 후생 유전학이라고 있거든요. 후생 유전학. 예, 환경적인 요인이 내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감수성과 유전자의 이 패턴을 후생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후생 유전학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생 유전학 쪽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적으로 일으키는 이 염증을 일으키는 이 식생활 패턴을 변화를 줘야 합니다. 예. 자궁내막증 있으신 분도 있으실까요? 자궁내막증으로 인하여서 난소 기능이 떨어지신 분 계신가요? 생활 습관을 굉장히 고치셔야 합니다. 대부분 만성질환의 병태 생리는요, 식단과 연결되어 있어요. 식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을 정말로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만성염증은요, 수개월 동안, 장기간 동안 지속된 그런 염증이에요. 그리고 그 헤모시스테인이라고 수치를 피검사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수치가 너무 높으면 혈전, 픽딱지가 잘 생기는 그런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의 그 수치를 낮추려면 비타민 B군이 필요하거든요. 예, 비타민 B군이 필요한데 그 비타민 B군을 우리가 먹는 걸로 하려면 야채와 과일과 충분히 먹으셔야 합니다. 하루에 매일매일 드셔야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화 스트레스, 그 난포를 형성하는 난소의 난자가 있잖아요. 난자 안에 난포를 형성하면 난포 안에 난자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성장하고 하는 데는 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와 미토콘드리아의 이 기능이 장애가 유발되면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건강한 난자를 키울 수 없는, 그게 다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식단이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건 연구로 밝혀져 있어서 지중해 시기랑 대시 시기가 있거든요. 대시 시기는 그 나트륨을 적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식단이에요. 하지만 이 지중해 시기와 대시 시기를 같이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패턴이 줄어들고 혈압이 줄어들므로 인하여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리고 난소와 자궁에 가는 혈액순환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와 대시에 서로 연결되는 그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 교집합이 뭐냐면 매일매일 과일과
야채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잡곡밥, 현미, 귀리 이런 거 먹으시고요. 매일매일 아몬드, 예, 5알에서 10알씩 매일매일 먹으시고, 콩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콩을 갈아서 먹으면 너무 좋은데, 콩을 못 먹는다면 두유, 대두, 두유 맨날 먹잖아요. 두유에 아몬드 넣고 브로콜리나 양배추나 이런 거 과일 살짝 쪄서 같이 갈아서 스무디식으로 아침에 먹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로 항산화의 그런 영양소와 과일과 채소, 지중해식 패턴은 세포 분열의 DNA를 보호하고요. 세포 산화를 방지해요. 그리고 텔로미디어 길이를 늘려주거든요. 텔로미디어가 점점 짧아지면 노화가 시작돼요. 우리 난소는 노화 쪽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폐경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텔로미디어가 감소되는 감퇴가 노화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은 텔로미디어의 단축을 방지합니다. 예. 지중해 식단 알려드릴까요? 그 패턴이 어떤 건지. 예. 채소, 과일, 콩가루, 견과류,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음식 하실 때 식용유 사용하지 마시고 올리브 오일로 음식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포화지방산, 예. 안 좋은 지방 줄이셔야 되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고차수이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식생활을 개선하셔야 한다. 먹는 거 개선하셔야 합니다. 안 좋은 기름으로 음식하는 거 줄이셔야 되시고, 당연히 빵 줄이셔야 되시고요. 밀가루 들어가 있는 면 종류 당연히 줄이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줄이셨을 때 나의 몸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의 임신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 선생님이 해야 할 일, 배아의 등급을 높인다든지, 배아의 뭐 이런 것들에 나의 배아는 몇 등급인지 이런 쪽에 공부하고 투자하는 그 에너지를 저는 이 식생활 쪽으로 바꿔서, 그러려면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한 감에 있으면 이 식생활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잘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너무 나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의 식생활과 매일 30분 중강도의 운동 꼭 필요한 거 아시죠? 그거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